One, two, three, four, yeah. 스마트폰 인계냐 빔 프로젝터 인계.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에서 딴트공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말에는 말방구 실험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지한 바와 같이 아주 재미있고 스페셜한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빔 프로젝터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오, 스마트폰과 빔 프로젝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요? 바로 서잭 포터블 미니 스마트폰 프로젝터가 그것입니다. 어우, 너무 길어요. 짜잔 짠짠. 어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박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오, 이거 무슨 해적판인가요? 아무튼 빔 프로젝터가 달린 스마트폰, 빨리 개봉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갤럭시 빔 시리즈는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서잭 빔 프로젝터 스마트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말방구 실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빔 프로젝터 스마트폰이 그것입니다. 짜잔 짠 뿅. 맞습니다, 빔 프로젝터 스마트폰. 이번 빔 프로젝터 스마트폰 한 가지 재밌는 게 박스가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인쇄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뒷면에 스티커만 2개 정도 붙어있는 게 전부인데요. 이게 스마트폰인지 아닌지 어떤 제품인지 박스만 보고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해적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기름 종이가 나타나네요. 그리고 유저 가이드 및 보증서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AS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유심 클립이 나오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위한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충전 어댑터가 말 그대로 진짜 충전 어댑터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USB 포트가 달린 어댑터가 나왔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그냥 전용 어댑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품의 본체입니다. 오, 솔직히 스마트폰 치고는 상당히 두껍고 무겁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디자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보기에도 약간 묵직한 이번 스마트폰은 가로가 84.1mm, 세로는 약 155mm, 그리고 두께는 약 25mm가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정도 두께라고 하면은 갤럭시 노트 9, 아이폰 XR 맥스, LG V40의 두께를 합친 거와 거의 비슷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중량은 어느 정도로 나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재봤습니다. 실제 중량을 체크해본 결과 390g이 나갔습니다. 이야, 390g의 스마트폰, 태블릿 수준이네요. 태블릿 수준. 솔직히 이 정도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그냥 빔 프로젝터에 가깝게 보이긴 하는데요. 자, 그럼 포트 구성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은 5.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볼륨 버튼, 그리고 전원 포트, 유심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 그리고 스피커, 전원 버튼, 그리고 빔 프로젝터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마이크로 5핀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뒷면에는 1300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는 삼각대 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포트 구성을 보면은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빔 프로젝터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번 스마트폰은 지문인식 센서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는 5.5인치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280x720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MT6755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는데요. 램은 4GB, 스토리지는 64GB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의 배터리.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함께 제공이 되는 전용 어댑터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해서 충전을 하고자 한다면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호환성에서는 떨어져요. 어디 가서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용 어댑터가 없으면 충전할 수 없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단점처럼 보입니다.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를 측정해본 결과 61,031점이 나왔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프로세서는 29,529점, GPU는 9,083점, UX는 16,614점, 램과 스토리지는 5,808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라고 하면은 국내 보급형 스마트폰보다도 못한 성능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영상이나 인터넷 웹서핑은 괜찮겠지만은 고사양 게임을 구동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이는 스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듀얼 유심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내 KT 유심을 직접 제가 사용해본 결과 전화 및 데이터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 성능은 어떨까요? 1300만 화소 싱글 카메라. 생각했던 것보다 AF 포커싱 자체는 상당히 늦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사진 퀄리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한 스냅샷 정도는 이 제품으로 촬영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전면 카메라 경우에는 500만 화소 카메라, 실제 어두운 환경 속에서 셀프 카메라를 촬영해본 결과 전면 카메라 역시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근에 나온 프리미엄 스마트폰 카메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라는 거는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빔 프로젝터 성능을 확인해 볼 차례겠죠? 참고로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전면에 빔 프로젝터 렌즈가 탑재가 됐습니다.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4만 시간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만 시간이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 고장나기 이전에는 빔 프로젝터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요. 한 가지, 스마트폰이 고장나면은 국내에서는 AS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 구매했을 때 사이즈 때문에 솔직히 좀 실망을 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빔 프로젝터 밝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놀랍게도 2200루멘의 밝기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제품의 경우에는 빔 프로젝터 기능만큼은 신경을 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200루멘의 밝기, 이 케이스 역시 한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기타 피커처럼 생긴 이 구성품은 아이폰을 케이스에서 분리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힘을 줘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짠. 보면 잉크 케이스, 거기에다가 렌즈 측면에는 아날로그식 포커스 링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손쉽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스펙에 따르면 최대 200인치까지 화면을 넓혀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환경이 갖춰졌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어두운 환경 속에서 실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빔 프로젝터 성능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75인치, 한 100인치 때까지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스톤 역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키스톤을 설정할 때는 좀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자막 설정까지 가능했습니다. 자막의 색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나름대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이 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하단에는 삼각대 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대 홀에 미니 삼각대를 연결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위치와 각도에 맞춰가지고 빔 프로젝터 영상을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배터리 성능은 어떨까요? 완충된 상태에서 약 1시간 정도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영화를 감상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한 40%까지 떨어졌는데요. 실제 2시간까지 영화를 감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빔 프로젝터를 사용을 해서 영화를 감상하기에는 무난해 보이긴 했습니다. 자, 이번 빔 프로젝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운송비 및 관세를 포함해서 약 30만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국내 유심을 사용을 해서 전화 및 문자, 데이터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단점은 크기가 크고 두껍기 때문에 휴대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빔 프로젝터 치고는 미니멀 사이즈이기는 하지만은 스마트폰을 놓고 볼 경우에는 상당히 사이즈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성능은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 61,000점대로 보급형 스마트폰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빔 프로젝터 기능을 놓고 보면은 푹이라던가 유튜브 등의 영화 감상을 보기에는 전혀 끊기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실제 스마트폰 영상을 바로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간편한 점까지 가지고 있었죠. 빔 프로젝터 밝기 역시 2200루멘으로 웬만한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줬는데요. 스마트폰도 아닌 빔 프로젝터도 아닌 이번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져서 구매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빔 프로젝터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너무 크고 묵직했어요. 그래도 가격대가 배송비 포함 한 30만원대 초반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솔직히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에는 거치장스럽고 무겁기까지 한데요. 한 가지 마음에 든 거는 빔 프로젝터의 빔 성능이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밝기가 무려 2200루멘, 어느 정도 환경만 맞춰진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영화 및 드라마까지 감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스마트폰과 빔 프로젝터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빔 프로젝터 스마트폰! 제가 보기에는 빔 프로젝터에 LTE가 달린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말방구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말엔 신나고 재미있는 테크 이야기 말방구 시험실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트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